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내용은 주 4.5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오늘은 관련 내용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기사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주 4.5일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주일 중에 금요일 오후를 쉬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우선은 운영 방식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격주 4일제. 그러니까 놀토처럼 놀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격주 금요일 쉬는 겁니다. 그리고 주 35시간째, 하루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해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요일 단일 근무, 그러니까 주 4일은 8시간, 하루는 반나절만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크게 세 가지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 이걸 도입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단축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인건비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기업도 부담이 좀 덜 하겠죠. 거기다가 근태관리 시스템이랑 노무 컨설팅도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기업에서는 최소 2천만원과 1인당 월 26만원의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일이 없는 회사에서는 요즘 같을 때 이거 받으면 괜찮긴 하겠죠. 그리고 시행은 2025년부터 2027년 총 3년 동안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봐서 괜찮으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지원금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기대하는 거는 이걸 거예요. 근로자는 더 집중해서 일하고 이직률은 줄고 피로도가 덜하기 때문에 작업 품질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워라밸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쉬는 날을 좀 더 늘려서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지 않겠죠.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거 사 먹거나. 그래서 이제 소비, 이것도 늘리겠다는 것 같은데 뭐 소비 관련해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보시면요, 자, 전반적으로 이득이다 18%, 전반적으로 손해다 60%, 상황에 따라 다르다 13%, 잘 모르겠다 9%. 결론적으로는 다 합쳐도 전반적으로 손해다라는 투표가 60%가 나왔어요. 제 채널 특성상 사업주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부터 해서 중국 기술자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분들을 다 통틀어서 60%가 전반적으로 손해다라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투표 인원은 120분이 투표를 해주셨네요. 다들 우선 투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투표 결과는 이렇고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생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근무 시간만 줄이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공감은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구하려고 공고 올려봐도 요즘엔 다들 격주 토요일 휴무, 오전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 조건을 먼저 봅니다. 안 맞춰주면 연락조차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쭉 읽어보면은 다들 약간 반대 입장에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근무자의 입장에서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직원이 저 하나라 4.5일째가 되면 사장님이 뭐 빠지게 일해야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의 월급이 오를 수 있을까? 지금 안 그래도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의 댓글과 투표 결과는 이랬고요. 이거는 쉽사리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뭐 찬성이다 반대를 떠나서 우선 GPT는 중립이겠죠? 중립 위치에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GPT가 말하는 시나리오 장점과 단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점은 집중력과 품질 향상, 근무 시간이 줄기 때문에 피로도 낮고 실수도 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매력도 상승. 우리 회사 주 4.5일째입니다 하면 젊은 인력이 올 가능성은 분명 커지긴 할 거예요. 우선 뭐 월급을 얼마 주냐, 회사가 얼마 남냐를 떠나서 채용 자체는 잘 될 겁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하면은 또 또이또이겠지만 빨리 도입을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장점 3, 기술 투자 기회, 자동화, 고속가공, 캠 최적화, 자극받고 살아남는 회사는 더 빨리 성장합니다 라고 GPT가 얘기해 주네요. 그리고 장점 4, 정부 보조금 연계 기대, 뭐 스마트 팩토리, 근로환경 개선 지원에 묶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점 5, 기술직 이미지 개선, 기계일이 힘들다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GPT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공감은 못하겠는데 우선 GPT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공감 못해요. 자, 그리고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GPT가 말하는 주 4.5일째의 단점 1. 인력난 심화. 짧은 시간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정작 기계 돌릴 사람은 더 줄어듭니다. 단점 2. 납기 압박 심화. 근무 시간이 줄면 결국 야근 없이는 못 맞추고 외주 맡기다 수익은 줄게 됩니다. 단점 3. 자동화 격차 확대. 근데 현실은 자동화 투자할 여력이 없는 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쵸? 자동화가 답인 건 누구나 알지만 저희 같은 소기업은 솔직히 기계 살 돈도 많이 없잖아요. 기계 많이 사면은 해결이 되는데 많이 사고 사람 많이 쓰면은 해결이 되지만 자동화에 투자할 여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요즘 같을 때. 그리고 단점 4. 해외 경쟁력 밀릴 위험. 중국, 동남아는 아직도 주 6일째 풀 가동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는 제도 우려. 이게 단점 5네요. 서류상으로는 주 4.5일인데 실제로는 토요일에 대표 혼자 출근해서 선반 돌립니다. 그러면은 사업주만 계속 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GPT가 말하는 장단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이제 제 입장에서, 기계맨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제도일지 나쁜 제도일지는 솔직히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결과는 봐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야 그렇게 말하면 누가 말 못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잘 되면은 GPT 얘기처럼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로봇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사람이 도면을 보고 캠을 짜서 기계에 소재를 넣고 빼고 공구 관리도 해주고 절삭 조건도 올렸다 낮췄다 하는 거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자동화가 될 수도 있어요. 기술은 항상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 발전하잖아요. 기계가 소재를 넣어주고 빼주고 그리고 소리를 감지해서 인서트도 교환해주고 공차도 계속 맞춰주고
그리고 캠도 그냥 PDF나 CAD 파일만 넣으면은 알아서 G코드가 쭉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관련 산업이 굉장하게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자동화, 로봇 쪽 이쪽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케이스도 만들고 부품도 만들고 뭐 기어도 만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지금도 최저임금은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미국의 일부 주보다는 많이 받으니까요. 적게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근무 시간까지 줄어들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도처럼 지원금을 주겠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때도 과연 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결국 모든 기업에 똑같이 지원금은 못 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 세 가지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기업 이익률이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임금 하락,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우리 임직원분들도 과연 이게 워라밸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정책은 위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아래에서 기계를 돌리면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본 거였고요. 제가 얘기한다고 뭐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책이 나오게 되면 결국 빨리 적응하는 자가 위너가 됩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든 안 하든 빨리 적응을 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짜두시는 게 어떠실지 하는 제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계맨 채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고요.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기계맨이었는데 항상 발전하는 기계맨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집에 가셔서 찬물로 샤워하시고 에어컨 키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